사실 저는 외대 1차를 붙었을 때 정말 통곡을 했어요. 그 뻔한 질문 있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힘들었다고 하면은 안 돼요.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앞에 진짜 이따만한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떨어지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배경이 정말 신경 쓰이지만 이제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12월 2일입니다. 저는 외대 면접을 11월 22일 일요일에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당시 기분이나 후기 같은 거를. 제가 뭐 최종 합격생도 아닌데 이렇게 면접 팁도 아니고 이상한 말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렇게 공책에 경우의 수를 적어놨어요. 이게 보이나? 이게 A안, B안, C안 있잖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놨어요. A안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A안은 미컴 1차를 합격했을 때, 그리고 B안은 떨어졌을 때 이제 수능을 보는 경우, 수능에서 수능 체제를 맞춰서 교과를 보는 경우. 근데 C안은 떨어졌는데 수능도 망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수능 공부도 제대로 안 했는데 외대 1차도 떨어졌을 때도 생각을 해뒀어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사실 이게 되게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러면 이제 브이로그를 찍고 토익하고 염색하고 동아리하고 알바하고 글도 쓰고 책도 보고 그림도 그리고 열심히 살자. 뭐 요리도 하고 한자 공부도 하자. 그 대신 제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20살이 참 할 게 많잖아요. 여기 뭐 운전면허도 추가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정말 제대로 살아야겠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했죠. 그런데 이 A, B, C 안 중에서 제일 되고 싶었던 A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했고 사실 저는 외대 1차를 붙었을 때 정말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울었거든요. 이제 저는 올해 이제 자소서를 2달 동안 썼고 학교에서 밀린 것들 발표나 과제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제 11월이 됐는데 7, 8, 9, 10을 날린 거잖아요. 근데 이 4개월이 내가 이게 아무것도 안 붙으면 그냥 날아가고 나의 이 20살 후반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당연히 해야 돼서 하는 거지만 이번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나 불안함이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9월 막판에는 정말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 자신에게 자존감도 많이 낮아져 있었고 제 자신한테 많이 실망한 상태였어요. 자소서를 쓰는데 내가 작년에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달 정도 걸렸다는 것에 내 능력을 정말 많이 실감했죠. 정말 글을 못 쓰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10월 중반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후회를 너무 많이 하니까 후회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를 갉아먹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니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다 사라진? 이제 다 했구나. 후회를 다 했구나. 헬스를 끊었어요. 그래서 헬스를 다니니까 확실히 사람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게 되고 일찍 자고 또 일찍 일어나서 밥도 많이 먹고 뭐 씻는 것도 딱 규칙적으로 씻고 이러니까 확실히 이게 정신건강에 좋아지고 그래서 헬스를 한 2주 반 정도? 2주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도 2주 정도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1차가 붙었죠. 저는 외대 면접을 볼 때 1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10일? 10일, 11일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되게 불안해하는 스타일이라 되게 일찍 뭐든지 일찍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면접을 10일 안에 준비해야 된다는 게 처음엔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11일이면 일주일 하고 한 3일? 근데 그것도 그 면접 전날은 또 학교 또 미리 가보고 이러면 그냥 다 날아가니까 그 기간이 너무 빨랐고 무서웠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일찍 준비 안 해서 날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는 그 말하는 연습? 그리고 내가 나를 촬영하는 그걸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표정이 지금은 이게 셀프 동영상이고 필터도 꼈으니까 조금 나아 보이는데
그 후면 캠으로 저를 찍으면 표정이 너무 어둡고 못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 그래서 이 영상도 지금 되게 부정적일 것 같은데 저는 저의 감정을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남겨보자면, 근데 표정이나 어떤 이렇게 손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말할 때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계속 안 떨다가 딱 그 면접날 그 면접장에서 떨렸거든요. 아, 내가 면접 때 떠는구나. 이게 각인돼 있으니까 내가 떨어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게 각인돼 있으니까 더 힘들었어요, 연습할 때. 며칠 전에 작년 면접 연습을 봤거든요, 준비하는 거.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냥 그때는 난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고 지금은 아,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근데 그래도 저는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 말하고 있었지? 일단은 근데 저는 정말 진짜 더럽게 불안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는 계속 안 떨리다가 그 면접 날에 떨렸으니까 지금은 계속 떨리다가 면접 날엔 안 떨릴 거다. 이렇게 계속 뭔가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면접 전날? 전전날? 아, 내가 면접을 망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망치는 것도 각오를 했어요. 망쳐도 나를 너무 자책하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날 아침, 면접날 아침에도 이제 엄마 아빠가 둘 다 계셨어요. 엄마 아빠랑 둘이 맥도날드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뭐 수어 자기소개나 이런 거를 연습했는데 이제 막판에는 되게 많이 해가지고 할 만큼은 했는데, 그러니까 외운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면서 말이 오히려 더듬어지는? 지금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서 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머리를 비웠어요. 그냥 엄마가 아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지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면접 질문을 들으면 알아서 답변이 생각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엄마가. 근데 뭔가 너무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게 있고 어쨌든 면접은 또 대화니까 그 면접관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내 속에서 답변이 생각날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엔 좀 마음을 비웠던 것 같아요. 막 웹툰 보고 엄마랑 농담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딱 거기 외대에 들어가는데 진짜 1도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오 이게 외대구나 막 이러고, 거기 이렇게 화살표가 막 있고 종합 안내소가 있어요. 종합 안내소에 가서 체온 재고 확인증 받아서 이제 대기실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종합 안내소에서도 이게 외대구나. 아, 저 사람들은 다 여기 재학생들인가?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해야지 막 이러고 뭔가 그러고, 나머지는 뭐 자기소개부터 정말 나올 만한 것들 한 7개지만 머리로 되새기고, 이제 그때쯤에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나가서 딱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사실 비대면 면접이잖아요. 딱 방에 들어가면 그냥 노트북이 하나 있어요. 노트북이 있고 이게 반으로 분할돼서 교수님이 한 분씩 계셔요. 그리고 저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의 모습은. 근데 제가 나중에 기사로 봤는데 교수님들이 저는 시선 방향이 달라서 좀 다른 방에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수님 방을 찍은 기사 사진을 봤더니 교수님들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시고 그 앞에 진짜 이따만한 모니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교실에 있던 TV보다 더 큰 걸로 저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 충격받았잖아요. 그 노트북에서는 요만해가지고 막 내 눈동자도 안 보였는데, 그래서 시선 처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교수님 한 분은 이쪽 보고 한 분은 이쪽 보니까 어디를 봐야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그 면접을 볼 때 논리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뭔가 말을 절거나 대답을 못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질문이 나와도 그냥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고 한 10초? 10초 정도 있다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면접에서 간절함? 정말 얘는 정말 여기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씩씩하게 딱 가서 정말 간절하다. 그리고 나는 진정성을 보여줄 거다. 뭐 이 정도만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활동을 좀 많이 한 편이었는데 일반고 치고는 그 뻔한 질문 있잖아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힘들었다고 하면은 안 돼요. 맞아요. 좀 힘들었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거를 사용했어요.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제가 그 막판에, 그러니까 면접을 거의 다 준비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독창성, 상징성, 키워드를 좀 정리하고 나한테는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게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근거는 또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힘들지 않았나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뭔가 성적도 향상하면서 많은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나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나는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라는 꿈을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거를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그때 좀 즉석에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 말해보니까 그렇게 멋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제일 대답을 잘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7분이고 또 앞에서 한 1분 정도는 뭐 그런 면접 면접 설명을 하시느라 가요. 그래서 사실 진짜 제대로 받은 질문 한 3, 4개? 뭐 3개? 근데 그 3개를 그나마 뭐라도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논리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서 불안한데 주변에서 되게 붙을 거라고 말을 많이 해줘서 저도 막 붙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 외대 붙었어. 21학번 됐어. 막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이 영상을 남기면 나중에 보는 게 슬플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떨어지면. 근데 그래도 남기는 이유가 너무 간절하니까 진짜 너무 간절하고 근데 진짜 어느 정도로 간절하냐면 떨어지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렇게 하겠다. 뭐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A안, B안을 나눠놨잖아요. 그걸 못 하겠어요, 진짜. 문 닫고서라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재취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취업을 해서 제발 문을 닫아서 깔끔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좋겠고. 근데 또 12월 1일에 동국대가 붙었지 뭡니까? 자, 이제 챕터 2 동국대 끊고 가겠습니다.